자, 이번 시간은 제 10강입니다. 앞에 이제 가지입금 인정이자 조정계산서의 양식에 관련돼서 사례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 가중평균 차입이자로 구하는 사례입니다. 자, 자료가 보시면 주식회사 A의 단기 X 1년으로 표시했네요. 인정이자 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김갑동에게 X 공년 전년도에 11월 25일 날 대의연금이 정기월 잔액 5억이 있고요. X 1년 4월 1일 날 3억 회수했고 7월 1일 날 4억을 대해서 기말 잔액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회사 주식회사 갑에 대해서는 X 1년 2월 19일 날 8억 대여하고요. 10월 1일 날 6억 대여하고 11월 20일 날에 이제 5억을 회수했습니다. 대표이사 김갑동에 대해서 X 공년 11월 25일 날 대여 당시 이자율이 그 당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3.98%라고 가정을 뒀습니다. 위 가지입금에 대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서 갑으로부터 2천만 원 이자가 수령되었다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단기의 차입금 내역입니다. 일반 대출과 운영자금, 회전대출 보통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무역금융과 시설자금 A가 있습니다. 이제 차입일자가 정기율 있고 단기에 차입한 내역이 있네요.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이 최초 차입금하고요. 위에 1번에 주어진 이 자료에 있어서 연결시켜 볼까요? 여기 이제 요 대여한 날짜별로 연결한 차입금 잔액과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4월 1일 날 나와 있고요. 7월 1일 날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야금 B는 당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은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를 구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자, 3번에 당법인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적용하려고 법인세에 신고하려고 한다. 당자 대출 이자는 4.6%. 당자 대출 이자는 지금 뭐 가중평균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가지입금 적수를 구합니다. 우선은 정기이월된 X 공년에 대한 가지입금이 원래 이제 기간 계산이니까 3월 말까지는 5억이 됐고 4월 1일부터는 회수했으니까 2억이 돼서 275일 적수 계산하면 총 적수가 1,000억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대여한 금액은 12월 말까지 184일이 되겠죠. 736억이 돼서 다 합치면 1,736억이 이제 가지입금 적수가 되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다시 위로 잘 볼게요. 여기 주식회사 갑에 대한 대출 금액이 2월 19일 날 8억 대였고 10월 1일 날 6억 대였고 11월 20일 날 5억을 회수했으니까 요거 적수 다시 구한 금액 조금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갑에 대해서 2월 19일 날 대여한 금액은 11월 19일까지 8억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11월 20일부터 이제 3억이 가고 10월 1일 날 대여한 금액은 그대로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총 92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수가 2,87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가지입금 적수 요 1번 금액과 2번 금액을 합치면 4,606억이 되네요. 자, 가지입금 인정이자를 계산 시 이 회사는 당자 대출 이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죄송합니다. 가중평균 이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여 당시에 가중평균 이자를 구합니다. 좀 다시 위로 올려볼까요? 요거입니다. 보시면 대여 당시에 2월 19일 당시에 요 금액에 대해서 가중을 구하고요. 4월 1일 요 가중 구하고 7월 1일 가중 구하는데 10월 1일 날은 시설자금 B 부분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걸 자료를 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내리시면 2월 19일 날 현재 가정평균 이자율을 갖다가 분모가 차입금 전체 잔액이 나오고요. 분자가 그 당시 이자율 곱한 것이 이게 가정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여기 다시요. 요거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 계산하니까 이자율이 얼마 나오느냐? 4.076% 나와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7월 1일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3.333%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현재 이자율도 계산하니까 3.282%가 됩니다. 자, 인정이자 그럼 계산합니다. 자, 우선은 전기의 작년도 11월 25일 날 대여본에 대해서는 자, 주어진 자료 위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자료가 대여 당시에 그 당시 이자율이 3.98% 자료가 나와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마우스 돌리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3.98%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고 1090사 1090 7월 1 대여분은 3.33% 위에 바로 계산한 거 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2월 19일 날 대여분 4.07%,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대여분 3.28%를 계산합니다. 이게 되시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계산하면 같이 계산하시면 30848854원이 나옵니다. 인정이자 수령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건은 인정이자 전체 1762889 상내 처분하고요. 주식회사 갑에 대해서는 이자가 5% 수령했지만 그 차익이 인정이자 금액의 5% 이상이므로 인정이자 금액을 입금에 살입합니다. 3084884에 2천만 원 뺀 금액 1084884가 인정이자 3084884의 5% 이상이죠. 그래서 이 금액 입금 산입을 해서 상내 처분하게 됩니다. 기타 사유들 처분하게 됩니다. 관계이사니까요. 자, 조등계산서로 가시겠습니다. 자, X1년 적고요. 자, 을지를 먼저 작성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갑지와 을지가 있을 때는 을부터 작성해서 갑으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조등계산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을지는 상단 부분은 이제 적수계산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정기율 적어서 대여 적고 90일 위에 나온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된 금액은 이제 3억 부분을 갖다가 적어서 4월 1일부터 다시 275일 구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대한 사학에 대해서 184개에서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1736억이 요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금 적수가 되고, 이자율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정평균 이자율 쭉 구하죠. 그래서 17624,898 대상이 됩니다. 당좌 대출 이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건 계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을지는 대의한 자별로 계산을 하니까요. 우선 대표이사 계산하고 두 번째 관계회사를 계산합니다. 자, 관계회사 부분 보실까요? 자, 주식회사 A 나와 있죠. 똑같은 요령으로 날짜를 적어서 적수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2월 19일 날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일자 적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대여한 금액, 요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적습니다. 11월 20일 날 회수한 내역도 있죠. 적어서 적수가합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30848,854가 나오는 거죠. 설명은 위에 된 거니까 똑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을지 작성하고요. 그럼 갑지로 가겠습니다. 갑지는 원칙에 회사가 가정평균 차입을 선택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신고 시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당좌 대출 이자를 정했을 때는 반드시 선택 사업료들을 꼭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당좌가 아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중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이사 김갑동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회사 계산에는 없고요. 17624,898 전액을 입금 산입하고, 주식회사 갑은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천만 원 받았지만 차액이 인정이자 30848,854 금액 5% 넘는 13.87%니까 그대로 입금 산입해서 기타 사유치를 합니다. 인정이자는 2847375이지만 대표이사 것은 상여 처분하고 관계회사는 기타 사유치를 처분.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여기서 갑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계정 명세서 을지에 갔어요. 47호 양식 을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3번에 인정이자 조정 내용이 나와요. 그대로 여러분 위에 거 적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전체 가지금 적수 적고요. 자, 연결될까요? 페이지가 조금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시기가 약간 불편한데 제가 좀 화면을 좀 약간 축소를 해볼까요? 축소가 잘 안 되네요. 뭐 그냥 보도록 요 406 적고 48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가서 406 600 486 2000 적어서 2847375이 보이시죠? 요 금액을 입금사립한 내용을 주요 계정에 집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사항에 인정이자는 대표이사는 상여처분 코드 100번이고 그 다음에 관계이사는 기타 사회 뭐죠? 유출해서 500번 적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55 양식의 소득자료 명세서 가서 상여처분이나 배당처분이나 기타 소득처분한 금액은 연결해서 원칙수하고 연결하죠. 그래서 귀속연도 X1년도 위에 나온 금액 17624,898 금액 적고요. 원칙수일 적습니다. 신고 여부 여 적고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적는데 밑에 줄을 보세요. 우리 인정상여 17624,898 이 금액을 연말정산시 포함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다가 원칙수할 소득세 금액을 나눌 갖다가 이제 제로 적고 신고 여부는 여로 적고 비고라는 연말정산 원칙 필 이렇게 적으시면 굳이 이 금액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수할 소득세는 0으로 적는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자료 명세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이 다시 정리하면 인정이자에 대한 을지를 먼저 개인별로 계산해서 가정평균 이자를 계산, 인정이자 기본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에 대한 적수는 적수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별로 계산하시고 요 놈을 그냥 갑지에다 옮겨 적으셔가지고 인정이자와 시가와 받은 금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과세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금액이 상여처분이 나오면 요 금액은 소득자료 명세에서 맨 밑에 적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원칙수하고 연결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인정이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가정평균 이자를 잘 말씀드렸지만 당좌 대출 이자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자율만 4.6%라는 것이지 나머지 조정사항은 똑같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몇 번 돌아서 보시고 몇 번 반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